남자는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 이 지긋지긋한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쩌면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이미 결혼도 했는데 어쩌겠어 라고 반쯤 포기하고 살고 계셨을 겁니다. 만약 그 생각을 믿고 결혼 생활 내내 남편 눈치만 보면서 사실 거라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조금씩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남편이 나를 떠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우리는 왜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몇 가지 불편한 진실, 즉 인간의 본능과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 행동과 태도가 달라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걸 역할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남편이 우리가 연애를 할 때에는 어떤 역할을 자처했을까요? 소위 말해 안달난 남자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어떤가요? 남편의 역할은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런 역할에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 이 정도로 바뀌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 바뀐 남편의 역할 안에 아내와 친밀하게 지내려는 노력, 이것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개념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데니얼 카너먼은 사람이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게 될 때의 고통을 약 2배 더 크게 느낀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연애 시절에 우리의 마음을 얻었을 때 그때 느꼈던 기쁨이 100 정도라면, 만약 우리가 남편을 차버리거나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는 경우가 생겼다면 그때 남편이 느끼는 고통은 마이너스 200 정도 혹은 그 이상이라는 뜻인 거죠. 인간의 뇌는 플러스 100 정도의 기쁨을 쫓는 힘보다 마이너스 200의 고통을 피하려는 힘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즉 연애 시절에 안달난 남자의 역할에 충실했던 우리의 남편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얻는 기쁨보다는 우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강력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남편이 우리를 놓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동기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 이후에 남편이 뭔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어쩌면 우리가 결혼 이후에 남편에게 무한한 신뢰와 안정감만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개념은 쿨리즈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쿨리즈 효과는 원래 동물 연구하면서 발견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수컷을 암컷과 한 공간에 두면 처음에는 왕성하게 짝짓기를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흥미를 잃고 지쳐버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암컷을 그 공간에 넣어두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수컷은 엄청난 활력이 다시 생기는 것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생물의 번식 본능인데요. 익숙한 상대에게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상대를 통해서 번식의 성공률을 높이려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명체 안에서는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내용이 불편하게 느껴질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우리는 인간이지 동물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생물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면 우리를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역할의 변화,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서 남편이 지루할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남편이 더 이상 예전처럼 노력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불편하지만 강력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남편은 우리가 아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려고 할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개념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남편이 나를 떠나고 싶지 않게 만들 것인가, 이걸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가짐부터 바꾸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우리에게 노력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 손실 회피 편향을 느끼지 않기 시작해서입니다. 그걸 남편은 우리의 행동이나 말, 태도를 보고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내가 뭘 해도 떠나기가 어렵겠구나, 저렇게 아이들을 끔찍하게 여기는데 나한테 이혼하자고 말을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 남편과의 관계를 끝낼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남편 또한 관계를 깨트리면서 경험해야 되는 손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우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긴장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아이 문제, 경제적 문제, 그리고 사회적 시선 때문에 나는 떠날 수 없어, 이런 거대한 벽에 좌절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취지는 지금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버리고 집을 나가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서적인 독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결혼할 때부터 나는 안 맞으면 이혼해야지 라고 남편과의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도대체 가져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이 억울하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마음의 준비는 남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전략,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초연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만 하게 되면 많은 아내분들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희생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불행을 감수하는 엄마의 희생이 아닙니다. 반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찾는 엄마의 단단한 모습을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독립해서 스스로의 행복을 되찾는 것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엄마의 감정이 안정되면서 아이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지금보다는 집에서 편안한 안정감을 느낄 거예요. 또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자녀들은 주체적인 여성성과 현실을 수용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런 태도를 동시에 배우게 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가꾸는 엄마의 그 모습 자체가 아이에게는 최고의 회복 탄력성 교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최악의 상황을 끝까지 가정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트 한 권을 딱 펴서 만약 내가 남편과 이혼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아주 상세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주거부터 경제, 아이 양육 문제까지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최악의 경우를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만들어 보는 거죠. 이걸 해보기 전에는 이혼을 하는 상황이 막연하게 두렵고 불안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마주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도 내 삶은 생각보다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그 두려움과 불안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될 거니까요. 이렇게 내 삶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는 약한 존재에서 벗어나서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당당한 여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혼이라는 두려움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단단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될 겁니다. 몇 가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뻔한 얘기라고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예전에는 남편 눈치 때문에 혹은 아이 엄마라는 역할 때문에 당연히 포기하고 살았던 부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따져보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위한 투자를 실행해야 합니다. 헬스든 PT, 필라테스, 외국어 학원, 자격증 공부, 이런 것들처럼 자기 개발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결혼 이후에 소원해졌던 옛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본다거나 아예 새로운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남편 없이도 즐거운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면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볼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자유로워지는 건 물론이고 남편에게는 건강한 긴장감을 안겨주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남편이 우리에게 요청하게 만들고요. 남편의 요청에 거절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매일매일 차려두던 아침 식사, 항상 다려놓았던 셔츠, 끼니 때마다 챙겨주는 영양제, 이런 것들처럼 우리는 남편을 돌봐주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남편이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던 우리의 돌봄을 하나둘 멈춰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직접 요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때가 되면 아침밥을 당연하게 준비를 해줬다면 이제는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오늘 아침 먹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우리 스스로가 여력이 되면 해주시고요.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남편이 뭔가 물건을 찾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나서서 뭔가를 막 찾아줬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남편이 그런 행동을 보일 때 먼저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먼 발치서 뭐 필요한 거 있어? 내가 도와줘야 될 게 있어? 라고만 말로 먼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접 찾아달라고 할 때만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남편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면 아내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성을 점점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의 삶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다 보면 남편에게 해줬던 모든 요구들을 다 들어줄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정중하게 거절한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남편의 반발이 많이 거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명분을 잘 만들고 일관성만 잘 지켜주면 남편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관이 뚜렷하게 있고 쉬운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요구를 할 때
때 매번 기다렸다는 듯이 응하지 말아주세요. 한두 번쯤은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미안한데 오늘은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하지만 정중하게 거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밝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존의 남편과의 관계에서 억울하고 불만이 많다 보니 남편과 대화를 하게 되면 서운함이나 원망을 표현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실 거예요. 남편에게 그런 것들을 표현해서 얻을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 그런 서운함이나 원망은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 해결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대신 남편과 함께 있을 때에는 일부러라도 평온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행복한 미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자주 밝게 웃는 여성일수록 여성스러움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 태도는 나는 너 없이도 내 삶이 즐겁고 행복해. 너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 언제든지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암시할 수 있어요. 또한 너가 노력하고 다가온다면 내 행복한 이 세상에 너를 기꺼이 초대해줄 수 있을 거야. 이런 메시지도 암묵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새롭게 바라보게 될 여지를 주게 될 거예요. 넷째로는 칭찬판, 지적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늘려보는 겁니다. 물론 매번 지적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남편과 대화할 때 남편의 장점을 칭찬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기준에 따른 가벼운 지적을 섞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퇴근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길게 늘어놓는다면 오늘 일은 정말 멋지게 처리했네. 그런데 너무 흥분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좀 더 침착하게 설명해주면 좀 더 여유 있는 남자처럼 보일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옷차림에 신경 쓰고 있을 때 오늘 셔츠는 정말 잘 어울리네. 그런데 이 바지보다는 지난번 그 회색 바지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형태로 말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남편의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객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어쩌면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이다. 라는 인상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그렇게 하는 빈도수를 잘 조절하셔야 될 거예요. 다섯 번째로 가벼운 스킨십을 통해서 친밀감이 형성하고 당당한 여자라는 것을 어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스킨십을 거절하는 남편의 반응이나 태도에 겁먹지 마세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가볍고 은밀한 스킨십을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실에서 스쳐 지나가다가 남편의 엉덩이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두드려봐도 괜찮고요. 함께 앉아서 TV를 보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남편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보거나 아예 다리를 올려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남편의 몸을 편안하게 터치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나는 너의 몸을 지배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두면서 당당한 여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남편과의 친밀감이 형성하면서도 주눅들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또 성적인 긴장감도 줄 수도 있고요. 자, 이 다섯 가지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더라도 안전할 수 있다, 이 마음가짐만 갖춰져 있다면 바로 조금씩 실행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들은 남편의 역할 변화를 유도하고 손실 회피 편향을 자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쿨리지 효과로 인한 권태와 지루함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꼭 남편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찾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설 때 우리의 자녀 또한 나를 따라서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꾸준함일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남편이 바로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지는 못할 겁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꾸준하게 우리 길을 가게 된다면 남편은 서서히 긴장과 때로는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바뀐 우리에게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물론 반대로 최악의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남편과 더 냉랭해지고 바닥을 보고 이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앞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면 더 이상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남편이 더 이상 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유를 인간의 본능과 심리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요기용해서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편 없이도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과 관계 기술을 꾸준히 실천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오늘부터 점점 남편은 우리를 떠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